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직 관리 이론 조직의 형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론 살펴봤는데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기적 조직입니다. 우리가 조직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유기적 조직, 그 다음에 기계적 조직. 그래서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우선 이 문제는 유기적 조직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먼저 낮은 공식화, 여기서 공식화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이 공식화는 직무의 표준화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직무의 표준화 정도. 그래서 공식화라는 용어도 우리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유기적 조직은 표준화 정도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계적 조직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를 많이 시켰죠. 많이 시켰는데 유기적 조직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 정도를 좀 낮게, 즉 뭔가 다른 거래가 발생하거나 다른 그 매뉴얼에 없는 거래 내용이 있었을 때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표준화 정도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낮은 공식화 맞고요. 그 다음에 높은 분권화, 기계적 조직은 피라미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권화를 우리가 기계적 조직의 특징으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유기적 조직 같은 경우에는 권한을 분산시켰다 맞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기계적 조직 같은 경우가 더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첫 시간에 내렸죠. 첫 시간에 내릴 때 이 효율성이라는 것은 투입 대비 산출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직 이론에서의 효율성은요, 뭔가 의사결정이 빠르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효율적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기계적 조직 같은 경우에는 맨 위층, 맨 최고 경영층에서 이런 식으로 해라고 한다면 그 밑에 말단 직원까지 빠르게 빠르게 그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말단 직원이 그 명령 권한을 빠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기적 조직 같은 경우에는 뭔가 최고 경영층은 있지만 분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이 분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게 말단 직원까지 내려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유기적 조직은 효율성이 좋지 않고요, 오히려 기계적 조직에서 효율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유기적 조직의 특징이 아닌 것이니까. 자, 낮은 전문화. 그러니까 전문화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분업화라고 했었죠. 분업화. 그런데 기계적 조직 같은 경우에는 분업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업무를 구분시키고 하나의 업무에만 집중해가지고 전문성을 이렇게 부여한 게 기계화 조직의 특징이라면, 유기적 조직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가 전문 분야가 여기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고, 전문 분야가 따로 있지만 프로젝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다른 업무에도 투입할 수 있는 굉장히 유연한 이런 조직 형태거든요. 그래서 높은 유연성과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낮은 전문화, 분업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화를 뭐라고 했어요? 분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경영은요.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요, 용어가 헷갈리고 용어 정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은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기적 조직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효율성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막스 베버의 관료제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관료제가 가장 대표적인 약간 기계적 조직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명령이 일원화가 되어 있고, 자, 거기서 보시면 공식적으로 채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인 규칙과 규제가 있고요. 뭔가 공식화되어 있어요. 공식화. 그리고 문서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업 또는 전문화,
그런데 여기 있는 시간연구와 동작연구는 어디서 봤습니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입니다. 얘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그래서 시간연구와 동작연구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테일러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 이론을 관료제,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법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봤는데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연구를 진행했습니까? 시간연구와 동작연구라는 표준화를 만드는 작업의 표준화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했었죠. 테일러라는 분이요. 그래서 4번은 막스 베버가 주장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만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4번 문제 한번 보시면 생산, 판매, 회계, 인사, 총무 부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관련 가업을 할당시켰습니다. 뭔가 부서를 나눴다라는 게 이게 뭐예요? 기능 분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별 조직에 해당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뭔가 부서를 만들고 거기서 업무를 할당한다라고 보시면요. 우리가 기능별로 이렇게 분류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요. 그래서 기능별 조직과 관련된 설명이고요.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과 포드의 이동 컨베이어 시스템,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여기 있는 보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시면 과학적 관리법은 전사적 품질 경영, 전사적 품질 경영에 대해서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요거는 훨씬 뒤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품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학적 관리법,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서는요. 품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생산성, 그 다음에 높은 임금, 낮은 노무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지. 뭔가 뭐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전사적 품질 경영은 품질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개선을 시키냐. 그것도 전사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데 불량품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불량품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줄이는 노력을 생산관리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케팅을 포함해가지고 설계팀을 포함해가지고 전사적으로 그 불량품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전사적 품질 경영입니다. 뭐 나중에 품질과 관련된 개념들은 나중에 한번 볼 거고요. 생산관리에서 배우는데 이 경영학에서 생산관리가 있는데요. 근데 매경 테스트의 그 경영 이론들을 보면은 생산관리 부분이 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관리와 관련된 개념은 제가 굳이 넣지 않았는데요. 그 문제 중간중간에 생산관리와 관련된 개념이 나오면 제가 설명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2번 볼게요. 과학적 관리법은 방인관리를 지향하고, 그러니까 직원들 스스로 이렇게 하게끔 내버려 두면요, 직업들이 퇴마를 한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한다는 거죠. 테일러는 일 안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방인관리를 지향하고 관리를 해야 돼요. 고임금, 전호부비 이거를 실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방법 있죠? 작업관리의 주요 방법으로는 표준화를 시키는 거죠. 가장 생산성이 좋게 하는 그 일의 작업량은 얼마나 될까? 그럼 표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작업의 표준화, 작업 조건의 표준화, 일단 다 표준화를 시켜요. 그 다음에 차별적 성과급제 요것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중에 문제도 있어요. 뒤에 조금 고급 난이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테일러는요. 직원들이 너무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유인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작업의 표준화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kg을 네가 생산하게 되면은 킬로그램당 100달러를 줄게 라고 한다면 1000kg을 생산하면 100달러 줄게. 근데 만약에 1000kg을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800kg을 생산하게 되면 너 50달러 줄게 킬로그램당. 이런 식으로 표준화된 작업을 설정하고 만약에 그 표준화된 작업에 미달하게 되면은 임률을 낮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죠. 이 돈으로 이렇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차별적 성과급제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200kg를 생산했다라고 한다면 임률을 계산할 때요. 1000kg까지는 킬로그램당 50, 그 다음에 그 초과분 200kg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100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임률 체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800kg을 생산하게 되면 거기서 800kg 곱하기 50, 1200kg을 생산하게 되면 1200kg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임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아예 임률 구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초과분에 대해서만 임률을 높게 적용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작업량에 대해서 임률을 높게 적용하는 게 테일러가 주장한 차별적 성과급제고요. 이 차별적 성과급제 가지고 제가 뒤에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그 문제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기 1, 2, 3을 봤는데요. 일단 1번이 적절하지 않은 보기고요. 4, 5번 볼 건데요. 4, 5번은 이동 컨베이어 시스템, 포드의 이동 컨베이어 시스템에 대해서 보는 건데요. 포드의 이동 컨베이어 시스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분업이에요.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일을 하려고 이렇게 모았어요. 그런데 뭔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얘는 나사 쪽이고 그 다음에 넘기고 얘는 뭔가 뭐 엔진을 만들고 넘기고 얘는 뭐 본체를 만들고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분업화 근데 전문화를 시켜놨거든요. 이 돌면서 이게 다 만들어지면은 하나 생산 이런 식으로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작업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포드 자동차에서 먼저 이렇게 개발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4번, 5번 지문을 한번 살펴보면 컨베이어 2의 작업자와 전체 생산 시스템의 속도를 동시화함으로써 그러니까 얘가 만드는 속도가 결국은 물건 하나가